안녕하십니까, 이대근입니다. 오늘은 국민의당과 안철수 대표가 총선 이후 전국을 어떻게 이끌어 갈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누리당은 총선 패배로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패배의 원인 책임을 서로 전가하고 비대위원회 구성 문제를 두고도 친박 비박 간 갈등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뜻밖의 승리에 어리둥절해야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제1당이 된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입니다. 산적한 현안 가운데 어떤 문제부터 다룰지 고민 중입니다. 기존 두 당이 이러는 사이 국민의당이 연일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마치 총선 결과를 다 예견하고 대비해 놓은 것 같습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세월호법 개정, 임시국회 제안 등 의제를 선점하면서 전국을 주도할 기세로 내달리고 있습니다. 제1당, 제2당의 고삐를 모두 한 손에 틀어진 것 같은 위세입니다. 드디어 안철수의 시대가 온 것일까요? 은인 자중하던 안철수 대표가 갑자기 정치 거인으로 등장한 것일까요? 대선 주자 지지율이 고공행진할 때, 거대 야당의 대표로 있을 때 안철수 대표는 이러지 않았습니다. 자신에게 쏠린 시선을 부담스러워하는 눈치였습니다. 자신이 속한 정당 조직의 크기와 무게에 주눅이 든 아이 같았습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해 보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순간 그 옷을 던져버리고 작은 당을 이끌자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결기에 찬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 기운으로 전혀 없던 과감한 추진력으로 총선을 진두지휘했습니다. 당 압박으로부터 거세게 야권 연대, 야권 단일화 압박에 들어왔지만 눈 깜짝하지 않고 그대로 돌파하더니 스스로 제시한 목표를 거의 달성했습니다. 창당 2개월 만에 이 반전은 안 대표가 과거 거듭된 실패를 일거에 만회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안 대표는 호남에서 2개의 고지를 점령했습니다. 하나는 호남 압승입니다. 다른 하나는 문재인 전 대표의 코앞에 거대한 장벽을 하나 세워놓은 것입니다. 문 전 대표는 호남의 구애를 하느라고 호남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정계 은퇴, 대선 불출마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풍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호남 참패를 당했고 정계 은퇴의 약속도 지키지 못하는 곤란한 처지가 되었습니다. 문 전 대표가 호남이란 벽을 넘는 데 시간과 정력을 쏟을 동안 안철수 대표는 앞으로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안철수 대표의 확장성도 확인했습니다. 안 대표는 부산이 아닌 노회찬 전 의원 지역구 노원병에서 당선되면서 국회에 진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때는 부산에서 출마해서 바람을 일으키라는 당내 요청이 있었지만 거부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이렇게 부산에서 새 지지 기반을 구축하기보다 서울에 안주했고 영남이 아닌 호남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그 때문에 기존 지지층을 나눠 갖는 제로섬 게임을 한다는 비판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도전할 줄 모르는 정치인, 위험 회피를 우선하는 약삭빠른 CEO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민주 세력의 심장 호남을 얻고 덤으로 전국에서 고르게 보수층을 흡수했습니다. 안철수 대표가 자신의 경쟁력이 여전함을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38석, 더민주를 앞선다는 정당 지지율 26.7%와 같은 숫자보다 그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자기 역할 공간을 연 것입니다. 중간 혹은 중도라는 자신의 몸에 잘 맞는 옷처럼 딱 맞는 자리, 그가 잘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한 것입니다. 안철수 대표, 이제 남의 마당에서 놀 이유가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준비되는 대로 제1당과 2당을 중재할 수 있습니다. 진보 보수를 다 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중도는 양날의 칼입니다. 우선 새누리와 더민주 간 등거리 노선이 생각처럼 쉽지 않습니다. 만일 국민의당이 더민주 편에 서면 제3당으로서의 존재감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대신 새누리 편으로 기울면 더민주와 차별을 할 수는 있지만 바로 박근혜 정권 이중대라는 공세를 견뎌낼 각오를 해야 합니다. 호남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낙인은 치명상을 줄 수 있습니다. 여당과의 타협도 더민주가 하면 로맨스가 될 수 있지만 국민의당이 하면 불륜이 됩니다. 정체성이 불분명한 당의 한계입니다. 만일 새누리당과 더민주당이 그럭저럭 대화로 문제를 풀어간다면 제3당의 입지는 줄어듭니다. 사실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국민의당이 양당 간 어느 당과 협력해도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습니다.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타협하지 않는 한 국회 운영을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제3당인 국민의당이 두 당 사이의 지렛대 역할을 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만일 두 당이 대립하면 어느 한쪽에 국민의당이 힘을 실어줌으로써 전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두 당이 대립한다 해도 국민의당 자리가 저절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양당이 자신의 운명을 섣불리 제3당에게 맡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당이 3당 체제를 주도할지 두 당 사이에서 끌려다니는 신세가 될지는 두 당이 처한 조건뿐만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추구하는 정치의 방향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일관된 정치 슬로건을 내세웠습니다. 독자 노선, 3당 체제, 중도, 대화, 새정치 모두 다 서로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문제는 이것으로 충분치 않다는 점입니다. 전국을 주도하고 싶다면 확고한 자기 중심을 세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쟁점마다 제1당, 2당의 입장이 변할 텐데 당연히 그 중간 지점도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간 지점만을 따라다니면 결국 방랑자의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당 구성을 보면 그럴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호남, 중도, 보수라는 이질적 요소들이 느슨한 결합물입니다. 호남은 더민주와 겹칩니다. 중도층은 고정된 지지층이 아니라 의지에 따라서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이들입니다. 안철수가 보수층과의 일체감을 갖고 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지자 사람들이 비를 피해 길모퉁이 처마 밑으로 모여들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한자리에 모인 사람끼리 뭔가 도모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국민의당은 현재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국민의당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입니다. 그 무엇은 안철수가 정치를 시작한 이래 아직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을 위하는 일이 목표라고 말할 것입니다. 사실 당명도 국민의 당이라고 지은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안 대표는 국민을 위한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이라는 말에는 국민으로 상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국민은 모든 것을 말하지만 어느 것도 말해주지 않는 불친절한 개념입니다. 그래도 안철수는 국민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철수 대표가 왜 대통령이 되려 하는지 우리가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우리의 잘못이 아닙니다. 총선 결과가 나오자마자 안 대표는 대통령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가 아닌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방법, 즉 결선 투표제를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되면 무엇을 할지 여전히 모르는 상태이지만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은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문재인 전 대표에 얽히지 않고 거리를 둔 채 경선을 치를 생각에 골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 대표에게 확실한 것은 오직 이것뿐입니다. 총선 결과는 시민들이 다음 정권을 야당에게 맡길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야당은 어떤 집권 비전을 갖고 있는지 내놓아야 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은 지금 야당의 승리가 무엇에 쓰이는 물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알고 있을까요? 이대근이었습니다.